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주 인도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인도태평양과 아세안 지역 문제를 우선시하고 있다며 일각의 해당 지역 홀대론을 일축했습니다. 특히 최근 미한일 3국 정상회의를 예로 들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방증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김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인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다음 주부터 아시아 순방 일정에 돌입합니다. G20 정상회의 이후 10일에는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해 응우옌 푸종 서기장 등 베트남 지도자들을 만나 영내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4일부터 7일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미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와 동아시아 정상회의에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참석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아세안과 동아시아 정상회의 불참에 대해 미국 내 일각에서는 중국 등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인도태평양과 동남아시아 지역의 중요성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됐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일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지난달 개최됐던 미한일 3국 정상회의 등을 언급하며 일각의 이 같은 지적을 일축했습니다. It's hard to look at what we've done as an administration since the very beginning and come away with the conclusion that we are somehow not interested in the Indo-Pacific or that we are deprioritizing the Southeast Asian nations and those relationships. I'm sure all of you were mindful of the summit we held at Camp David with Japan and South Korea. The first two visitors to the White House, foreign visitors, were the leaders of Japan and South Korea. 커비 조정관은 또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과 호주, 일본, 인도가 참여하는 사자 안보협의체 쿼드와 미국, 호주, 영국의 안보협의체 오커스를 활성화해 태평양 전역에 걸친 미국의 동맹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의 7개 조약 동맹 가운데 5개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 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영내 모든 조약 동맹을 우선순위에 두고 이를 강화해왔으며 여기에는 한국, 일본과의 양자협력 강화와 미한일 3국의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She has also made our alliances and partnerships in the Indo-Pacific a key part of her agenda as vice president. And so her going and representing ASEAN is perfectly in keeping with the issues that she has been focused on since becoming vice president. 커비 조정관은 그러면서 해리스 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태평양 지역의 강대국으로서 미국의 책임을 강조할 것이라면서 영내 동맹과 파트너에 대한 안보 약속에 미국이 얼마나 진지한지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진희입니다. 북한의 최근 이른바 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 미국과 한국, 일본이 잇따라 대북 독자 제재를 단행한 데 대해 유럽연합 EU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터 스타노 EU 대변인은 1일 미한일 3국이 같은 날 대북 독자 제재를 각각 발표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미한일 3국의 이번 결정을 주목하고 있다며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하는 동시에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EU의 추가 대북 독자 제재 단행 여부와 관련해서는 유엔 안보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이행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한국과 국방 분야 협력을 크게 늘려가고 있는 폴란드 정부가 한국 정부의 안보 분야 협력 강화 노력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과 무기 훈련을 공동으로 주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대변인은 1일 최근 열린 폴란드와 한국의 국방장관 간 회담 논의 주제와 성과에 대한 VOA의 질문에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양국 간 협력과 지원을 비롯해 안보 상황과 기술 현대화 및 추가적 무기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폴란드는 한국의 협력에 크게 감사하며 그 결과 폴란드의 안보와 억제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말하고 이 같은 협력은 양국 모두에 유익하며 공동의 성공으로 이끌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폴란드 협력의 일환으로 오는 17일 무기 시연 훈련인 예센느 오기엔 훈련을 한국과 공동 주관할 예정이며 이 훈련에서 폴란드 군인들이 다루는 한국 무기의 효과에 감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폴란드를 방문 중인 이종섭 한국 국방부 장관은 31일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국방 및 방산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국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의 탈북민 북송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 인권단체는 중국이 이미 100여 명의 탈북민들을 북송했다면서 관련 정황을 영상으로 공개했습니다. 아직 확인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북한이 국경 재개를 공식화하면서 이 같은 탈북민 강제 북송이 본격화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9일 국경 도시인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를 잇는 중조 의교를 지나가는 버스의 모습입니다. 버스 유리는 외부에서 안쪽이 잘 보이지 않게 매우 어둡게 처리됐습니다. 북송된 사람들은 중국에 공식 파견된 뒤 코로나 팬데믹 기간 해외로 탈출하려다 체포됐던 평양 사람들로 대부분 20, 30대의 젊은 정보기술 IT 파견 인력인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탈북민 출신으로 해외 파견 북한 인력 탈출을 지원하는 시민단체 무궁화 구조대 대표인 허강일 씨는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면서 자신이 파악한 바론 탈북민 북송은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보수가 완전 그 까만 유리, 완전 밖에서도 일단 못 보는 이제 보수로 해가지고 중국 공항에서 이제 북송시켰는데 한 버스에 한 40명이 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도 신분을 밝힐 수는 없는데, 잠깐 자기네도 뉴스를 보니까 미국 쪽에서 요즘 그 탈북민 북송 문제겠고서 그 이제 구출하려고들 많이 노력하는데 이제 때는 늦었다고 하더라고요. 허강희 씨는 그러면서 탈북민 북송은 8월 29일 오전 8시 30분부터 10시 사이에 첫 버스가 다리를 건너 북한에 다녀오면 다음 버스가 출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북한 당국은 이들을 통해 중요한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우려해 북송을 서둘렀다고 전했습니다. 세계 70개 시민사회단체와 개인활동가들이 연대한 북한자유연합은 31일 이 영상을 공개하고 중국 당국이 이들 버스 2대에 탈북 난민 90에서 100명을 태워 북한으로 송환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단체의 수전 숄티 의장은 1일 VOA에 중국 내 신뢰 있는 소식통을 통해 정보를 입수했다며 그동안 많은 정부와 운동가들이 최선의 노력을 펼쳤지만 탈북민 강제 북송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개탄했습니다. It's horrible. It's absolutely horrible. And, we've been warning about this for years now. And the fact that it's starting is it's so demoralizing. 최근 이 같은 상황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도 VOA에 북한 당국이 중국에서 탈출을 시도하다 체포된 주요 파견 인력의 북송에 우선순위를 두고 북송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소식통은 VOA에 지난달 16일 이후 버스가 단둥과 신의주를 오간 사례가 여러 차례 된다면서 대부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북한 복귀가 지연된 공식 파견 인력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한 선교단체의 관계자는 북한과 중국이 민감한 탈북민 북송을 공개된 곳에서 할 가능성은 적다면서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강화된 미한 연합 군사 훈련은 북한과 중국의 공세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미국 내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3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이후 나타난 양국 연합 군사훈련의 양상을 새로운 표준으로 규정하면서 두 정상은 미한 연합군 사령부의 준비태세를 보장하기 위한 주요 목적으로 훈련 프로그램을 활성화했다고 진단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두 나라 모두 전임 정부 시절 연합훈련 중단이나 축소는 일방적으로 방어력을 저해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미한 양국은 연합훈련을 2018년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거나 증대하고 미한의 3국 훈련도 재개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핵 위협이 높아진 것도 미한 연합훈련 재개와 증대의 주요 원인으로 꼽고
특히 미한 양국이 미국의 전략자산이 전개되는 연합훈련을 통해 확장 억제의 핵심인 많은 병력을 신속하게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9일 북한의 정권 수립 75주년 열병식을 앞두고 평양 김일성 광장에 인파가 붉은 물결을 이룬 것으로 보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VOA가 이 일대를 촬영한 민간 위성업체 플래닛랩스의 지난달 31일자 위성사진을 살펴본 결과 연단 앞 광장과 대동강 쪽 중앙광장의 북쪽 지대 거의 대부분에 인파가 만들어낸 것으로 보이는 붉은색으로 뒤덮인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가장 최근인 19일 위성사진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붉은 빛을 띤 대형 띠와 점들이 광장을 채운 것으로 볼 때 빨간색 수술과 꽃 등으로 열병식의 붉은 물결을 연출하기 위해 주민들을 동원하며 예행 연습을 시작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정권 수립 기념일인 이른바 구구절에 대규모 열병식을 통해 광장 전체를 붉은 물결의 인파로 뒤덮고 인공기나 김정은 등의 글자를 표현해 왔으며 지난 2018년과 지난해에도 열병식을 열흘 정도 앞두고 광장 일대에 붉은 인파가 서서히 나타나는 동일한 패턴을 보여왔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